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그리신 걸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잘못됐다 생각하셨다면 왜 며칠 전에 또 하셨어요? 저는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그럼 그렇게 1로 계속 돕니까 소비 성향이? 아니,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가서 쉬우라고 단순하게 말한 거예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에 있는 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요. 얼마 전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죠. 이준석 후보는 무한동력이냐? 왜 이제 있지도 않은 돈이 계속 이렇게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뭐 이게 이 승수효과를 이제 단순화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호텔 경제학에서 인용했던 얘기가 100달러 이야기라는 이제 그 미국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비유했거든요. 그러면 이 100달러 이야기의 원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승수 효과는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만 해도 돈이 돌기 시작하며 승수 효과가 발생해 경제가 좋아진다는 입장과 실제 재화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후자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뭐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실제 지화가 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뭐 경기가 순환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에도 나름 이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승수 효과란 케인즈가 최초로 주장한 논리로 소비 심리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관찰에서 기반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승수가 5일 경우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100원을 쓰면 사회 전체적으로 500원을 쓴 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 적자가 마이너스 100원이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4 플러스 400이 되므로 이제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호텔 경제학에 대한 논란과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재화가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어떤 단순히 계산기에서 딱 나오는 숫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이 재화가 돌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 비유는 지역 화폐나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이제 명목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화폐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을 더 쓰자고 계속 이제 정부 쪽에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지금 그런 예산이 풀리지 않았죠. 결국 그 돈이 지역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승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사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호텔 여행객이 호텔 예약금을 이제 10만 원을 겁니다. 그러면 호텔에서는 손님을 받기 위해 뭐 준비를 하겠죠. 침대를 뭐 10만 원 주고 구입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가구점으로 가게 되고, 가구점에서는 이 돈을 벌었으니까 뭐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이제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집에서는 문방구에서 이제 뭐 장사에 필요한 물품을 10만 원어치 구매를 하게 되고, 문방구는 뭐 호텔에다가 10만 원 빌린 돈을 갚는 뭐 이런 이제 순환 그 구조를 단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실제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진 않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10만 원이라는 마중물이 들어옴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10만 원이 순환하면서 이 10만 원을 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 호텔들은 어쨌든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이제 의욕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돈이 없어서 침체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돌지 않아서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에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돕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정부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측 주장 뭐 많겠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무한 동력이냐라는 얘기를 하죠.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돈의 순환만으로 실제 생산과 소비가 무한히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뭐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돈이 실제로 늘지 않고 사람들 지갑에 돈이 정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단순히 들어갔다 다시 나온 건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야 결국엔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을 좀 이제 간과한 거죠. 현실성 부족. 호텔 경제학 이야기는 빚 청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실제 경제에서는 이처럼 모든 돈이 한 바퀴 돌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요거는 근데 저 단순히 설명하려 했던 저 사파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라 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빚만 갚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기대감으로 움직여. 주식시장처럼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소비를 하고 뭔가 뭐 미뤄뒀던 이제 어떤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질 경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게 경기 상승 효과로 이제 나타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호텔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제 순환을 설명하면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2025년 대선 후보 토론에서 3년 전 발언이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 용어는 본래 2011년 미국 포브스지의 로버트 맥티어가 게재한 $100 지폐 이야기라는 글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의 순환과 승수 효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100 지폐 이야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여행객이 어느 마을에 호텔에 와서 $100를 내고 방을 예약합니다.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그동안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했던 정육점 주인에게 빚을 갚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다시 이 $100로 주유소의 외상값을 갚고, 주유소 주인은 $100를 들고 다시 동네 술집으로 가서 술값을 갚습니다. 술집 주인은 다시 이 $100를 들고 호텔 주인에게 가서 그동안 빌려 썼던 돈을 갚습니다. 바로 그때 여행객이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예약을 취소하고 $100를 환불받아 마을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마을에는 제로가 되죠. $100 예약금을 넣었다가 다시 취소해서 받아갔으니까.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여행객이 마을을 떠났을 때 마을에 새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100라는 돈이 마을 안에서 순환하면서 각 상점의 빚을 갚아주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 현금이 마을에 추가되진 않았지만 채무 관계가 청산되고 상인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호텔 경제학은 경제의 순환과 승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그 비유 자체가 이제 만약에 전혀 이제 뭐 어떤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 순환을 먼저 시키고 그로 인한 승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마중물에 해당하는 경제 지출, 뭐 지역 화폐라든가 기본소득 아니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로 인한 승수 효과는 가라앉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숫자가 아닌 심리로 움직이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제 뭐 플러스 되는 숫자가 더 많아야 사람들이 뭐 돈을 쓰고 소비를 시작하고 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은 규제를 풀어서가 아니고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들 때가 가장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대출 이자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입니다. 이런 것처럼 당장 이제 뭔가가 가시적인 어떤 이득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고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사실 사람들은 소비를 시작할 때거든요. 호텔 경제학은 100달러의 예약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받았던 100달러가 경제를 순환시켜 결국 경기 부양이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의 이야기를 부정하려면 뭐 그 다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부정할 게 아니고, 이 그 경기 순환이 경제 침체를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라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저게 공산당에 소속된 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론이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또 그런 쪽으로도 비하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라는 건 어느 세상에서 돌아가든지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시각에서 고민을 했느냐, 그리고 방법이 어떻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든 경기를 살리는 게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제 순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심리적 회개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될 것 같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나 희망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갑을 부담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지금 부자들도 지갑을 단단히 이제 움켜쥐고 돈을 안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돈이 뭐 저수지에 고여 있는데 밑에서는 이제 그 물이 더 이상 이제 흘러내리질 않으니까 계속 이제 물이 말라가는 거죠. 당장 내일, 다음 달,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되면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경기 순환을 뭐 정부 재정 지출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경기를 순환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예시 때문에 갑론을박, 그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뭐 자꾸 이런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이제 뭔가 어떤 불안감에, 아니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물가가 오르면 똑같은 돈을 써도 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돈은 더 많이 돌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오히려 순환은 더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물가가 오른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미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뭐 좋은 정책이 대선 토론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조금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정말 살려주실 분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활력 도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